성인이 된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꽤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겠네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60대 어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식 문제로 답답해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제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고마워한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걸 30년 넘게 몸소 겪었습니다. 20살 넘은 자녀와 잘 지내는 진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한국 부모들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시죠? 내가 아픈 거보다 내 자식 아픈 게 더 힘든 게 한국 부모들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숭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5세 아버지가 오셨는데 28살 아들이 아직도 집에 살면서 용돈까지 받아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뭐든 다 해줬는데 왜 애가 독립을 안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누구 잘못일까요? 자식이 나빠서? 아니에요.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은 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와닿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물리적 분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27살 12월이면 다 나가야 돼요. 선생님,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요새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싼데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보증금도 있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니까 부모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소풍을 가도 전날 옷이랑 물통도 준비하고 김밥 준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갈 준비는 꽤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 몇 살 정도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줘야 해요. 그러면 아이들도 스스로 준비하게 되고 부모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죠. 흔히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도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아르바이트도 더 많이 하고 취업도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성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우쭈쭈 하면서 예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천년만년 귀엽다며 품을 수 없어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0대 어머니가 오셨는데 25살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딸이 회사 다니는데도 집에만 오면 애기가 되어버려요. 밥도 차려달라고 하고 빨래도 해달라고 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 어린아이 대하듯 하면 안 돼요.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밖에서는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호칭의 변화도 좋고요. 호칭이 상관없더라도 성인으로서 예의에 관한 이야기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로 부모의 고충을 자식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상담자로 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알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자식이 효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하거든요. 해법도 너무 잘 내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옛사람이 되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젊은 사람이 됐으니까 21세기 첨단을 걷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자녀들의 똑똑함을 10분 활용한다면 이건 단순히 물어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도의 길을 열고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21세기 효도가 한복 입고 하루에 3번 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부모를 생각하고 가끔씩은 부모를 향해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선생님, 그럼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더 멀어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입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건 단순한 기술이나 팁으로 해결되기엔 너무나도 깊고 복잡한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사랑과 헌신이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만든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헌신이 때론 자녀의 자립을 가로막는 덫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식이 고마움을 모른다고 느낄 때 사실은 자식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고마움을 느낄 기회조차 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20세가 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부모도 성장할 타이밍입니다. 관계는 항상 양방향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 역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의 조언을 불편해하고 연락도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거리를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여전히 그 아이가 초등학생 때처럼 보살피고 지시한다면 자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볼까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40살 된 아들과 매일 다투며 살고 있다고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며 매일 잔소리를 하셨죠. 너 언제쯤 철들래? 언제 결혼할래? 이 말이 반복되었고 아들은 점점 말수도 줄고 집에만 틀어박혀 게임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들의 무책임함? 아닙니다. 물론 아들도 변화해야 하지만 이 상황의 핵심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성인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가 계속 아이처럼 대하면 자녀는 그 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부모 스스로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0대 부부가 35살 된 딸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부모는 수시로 조언과 간섭을 했죠. 결국 딸은 부모님 집에 가면 피곤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해주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간섭과 조언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으로 한 말이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통제와 비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인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에요. 성인 자녀와 잘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한 태도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아이가 어릴 땐 부모가 모든 걸 해줘야 했지만
이제는 자식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어줘야 합니다. 그 신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죠.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믿을게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도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거나 건강 정보를 찾을 때 자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당장 한 발짝만 물러서도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고 반응합니다. 특히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는 점차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단 강요나 훈계가 아닌 대화의 자세로요.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요즘 너는 어떻게 지내니?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이런 일이 있어서 고민이 돼. 혹시 너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성인이니까 내 결정 존중해. 다만 내 생각도 들어볼래?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존중받고 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기대 조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실망과 갈등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야 해.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해. 나를 잘 챙겨야 해. 이런 기대는 현실에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인생 성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 자체를 응원해 주세요. 부모의 역할은 그 응원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표현은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표현은 하다 보면 늘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뻔해 보여도 그 진심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표현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밥 한 끼. 그렇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어느새 서로가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따뜻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중과 배려는 중요하지만 경계가 없는 헌신은 자녀의 성장을 막고 때로는 부모 자신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을 땐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베풀 수 있을 땐 베푸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의 총량, 자산의 총량, 또 인간성의 총량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뭔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해주면 좋죠. 그러나 이게 넉넉할 때 가능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계속 베풀다 보면 다들 경험하는 게 있죠. 사실 모든 것을 베푼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A부터 Z까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기만 하면 사실상 아이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아이가 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성인기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부모가 아파도 자식은 왜 약을 챙겨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요청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모가 사랑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배은망덕해서도 아니에요. 부모가 한없이 퍼주는 화수분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에 하는 훈육처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경계라는 건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의 경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든 다 해주기보단 어느 선까지 해줘야 하는지를 알고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게 어른이 된 이후에도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식의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맘대로 안 돼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의사 변호사 되던데 우리 애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성공은 그냥 자식의 성공이에요. 다만 누군가 잘 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해낸다는 그 과정에는 그 아이들이 혼자 잘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밤잠 못 자며 젖 먹이고 트림시키고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고 말썽 피우면 합의 보고 공부할 때 등록금 학원비 다 보태줘가며 공부시켰죠. 이건 걸 부모 투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식 떨어지면 밤잠 못 자면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부모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내 투자도 성공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안 되면 난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투자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투자 대상도 문제겠지만 투자자도 실패한 겁니다. 성패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자식 관계가 얼마나 묘해요. 철저히 혈연으로 얽혀 있고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얽혀 있어요. 생애를 통틀어가면서 성패까지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패의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고 좋은 선생 붙여주고 해도 옛말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삐딱선 타는 애들은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또 해내는 애들은 해내는 거고요. 다만 그 가운데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유전적으로 지능이 좋은 부모가 있다면 자식들도 지능이 좋겠죠. 또 부모가 성실하다면 자식도 성실할 가능성이 있는데 놀랍게도 어떤 부모는 지능이 좋아서 아이에게 좋은 지능을 남겨줬지만 그 지능을 엉뚱한 데 쓰는 애들도 많고요. 부모가 성실한데 그 성실성이 아이가 늙어서야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가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아이가 성공했다면 부모도 과연 성공한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왜냐,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식이 성공한 이후에 자기만 돌본다면 그건 부모까지 성공한 건 아닐 거예요. 또 자식이 공부를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자식이 나중에 보니 오히려 부모를 잘 돌보고 사회생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척척해 나가면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간다면 자식이 못났더라도 부모의 성공이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나이 든 부모님까지 돌봐주니 감사할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성공과 자식의 성공이 완벽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은 어떤 것인가? 내 삶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먹거리도 해결하면서 다른 사람도 좀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또 내가 내 거 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말을 할 마음의 아량을 가지고 있으면 전 이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이 역시 부모에게도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이가 들었는데 서로 간에 서먹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늘 진심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님께 거짓말 수두룩했고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사실 이런저런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로 좋게 포장해서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아이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부모에게 나쁘지 않은 자식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거짓말 혹은 과장을 하면서 다 연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자식이 되고 또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색함을 무릅쓰고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이렇게 짧은 말도 괜찮아요. 처음엔 어색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제일 먼저 연극하시면 돼요. 진심이라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주 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하셔도 좋습니다. 보면서 하기 어렵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전하셔도 좋아요. 연극이라도 좋으니 실천하기만 하세요. 정말 수많은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결국 관계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어요.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물리적 분리를 통한 독립성 키우기. 둘째, 성인 대우를 통한 존중하기. 셋째, 부모의 고충을 나누며 효도의 기회 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는 연극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노력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20살 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자녀들과의 고충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소중한 경험을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많은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